뉴욕시장 선거를 앞두고 열린 첫 후보 TV 토론에서 진보 성향의 조란 맘다니 의원과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뜨겁게 맞붙었습니다. 토론 도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도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뉴저지의 10대 소녀가 자신의 사진으로 가짜 누드 사진을 만들어낸 AI 소프트웨어의 개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사진을 제작 및 유포한 동급생 남학생도 고소했습니다. 한 한인이 한국의 유명 유튜버를 사칭한 주식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의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0세 뉴저지 할머니가 하와이에서 열린 세계 철인 3종 경기 아이언맨 월드 챔피언십에서 17시간 가까운 레이스를 완주하며 대회 역사상 최고령 여성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등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체는 오는 24일 맨해튼에서 연례 만찬 갈라 행사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시장 선거를 앞두고 열린 첫 TV 토론에서 주요 후보들이 뜨겁게 맞붙었습니다. 진보 성향의 조란 맘다니 의원과 중도 실용 노선을 내세운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정면으로 충돌했고 토론 도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도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맨해튼 록펠러 센터에서 열린 이날 토론에는 조란 맘다니, 앤드류 쿠오모, 커리 슬리와 등 3명의 주요 후보가 나섰습니다. 주요 쟁점은 주택, 이스라엘 가자 분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대응이었습니다. 현재 진보 진영의 선두주자인 맘다니 후보는 지지율 46%로 앞서고 있으며 쿠오모 전 주지사는 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맘다니 후보의 팔레스타인 관련 입장이 거듭 도마에 올랐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맘다니가 글로벌 인티파다라는 구호를 명확히 비판하지 않았다며 하마스를 왜 규탄하지 않느냐고 공격했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점령 문제는 국제법 위반에 대한 언급일 뿐이라며 나는 모든 뉴요커의 시장이 되고자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쿠오모는 맘다니는 분열적 인물이라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새 후보자의 토론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감은 곳곳에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의 도시들의 연방기금 삭감을 검토하고 뉴욕을 불법 이민자 추방 우선 대상으로 지정한 상황이라 트럼프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 슬리와 후보는 뉴욕시장은 트럼프와 협력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반면 맘다니는 첫 답변부터 트럼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쿠오모는 뉴욕을 위해 싸워온 사람은 나였다며 맘다니가 당선되면 뉴욕은 트럼프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 후보자 모두 뉴욕 시민의 가장 큰 고민으로는 높은 생활비를 꼽았습니다. 슬리와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에 비어있는 아파트를 개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버스 무료화를 약속했고 쿠오모는 임대료 안정 아파트에 소득 상한선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는 주택 문제를 언급하며 맘다니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부유한 부모를 둔 맘다니가 임대료 안정 아파트에 살고 있다며 공격했고 맘다니는 도시의 문제는 내 월세가 낮은 게 아니라 당신의 월세가 너무 높은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쿠오모는 뉴욕을 이끌 경험이 풍부하다고 강조했지만 그의 과거 논란이 여전히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2021년 성추행 혐의로 주지사직에서 물러났으며 코로나19 당시 요양원 사망자 축소 보고 의혹도 받았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노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윤리성을 문제 삼았지만 쿠오모는 연방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며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커리 슬리와는 공공의 안전과 치안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진보 대 중도의 갈림길에 선 가운데 이번 뉴욕시장 선거 결과는 향후 전국 정치에도 큰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딥페이크와 범죄 문제가 학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가짜 사진 생성 도구로 인한 실제 피해가 잇따르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뉴저지 10대 소녀가 자신의 사진으로 가짜 누드 사진을 만들어낸 AI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한 동급생 남학생도 별도로 고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에 따르면 뉴저지의 17세 소녀는 과거 자신이 수영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동급생인 남학생이 이 사진을 이용해 가짜 나체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또 같은 반의 일부 남학생들은 이처럼 AI 도구로 생성한 여러 학생의 가짜 나체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려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가짜 나체 사진을 만들 때 사용한 AI 이미지 생성 소프트웨어는 바로 클로드오프로, 소녀는 클로드오프의 개발사인 AI 로보틱스 벤처 스트래티지 3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메신저 앱 텔레그램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클로드오프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는 이유로 텔레그램 역시 명목상 피고로 추가했습니다. 소장에서 소녀는 클로드오프 운영사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유한 모든 누드 이미지를 삭제 및 파기하고 해당 이미지를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녀는 자신의 딥페이크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될까봐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으며 자신과 다른 여학생들의 사진이 클로드오프의 AI 훈련에도 이용될까봐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사진을 만든 남학생은 이번 소송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소녀는 그를 상대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학생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 중인 예일대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은 클로드오프 운영업체의 소재지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이며 실제 운영자들은 벨라루스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송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미국 내 소프트웨어 사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크웹에서도 이용자들이 클로드오프 링크를 유포하며 이를 아동 포르노 제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샌프란시스코시 검사장인 데이비드 치우를 언급하며 그가 지난해 클로드오프를 포함한 주요 딥페이크 누드 사이트 16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 가운데 10여 개의 폐쇄를 끌어냈다고 전했습니다. AI 누드 합성 기술은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최근 교내에서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며 전문가들은 가정과 학교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정 및 학교 내에서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윤리 교육과 함께 AI 기반 성착취물에 대한 법적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한인이 한국의 유명 유튜버를 사칭한 주식 사기범에게 속아 그에게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사기범의 강력 권유로 투자했던 종목이 하루 만에 88%가 폭락하면서 22만 달러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4월 일리노이 거주 한인 김모 씨는 자신이 신뢰하던 한국의 유명 유튜버를 사칭한 인물에게 속아 큰 낭패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이 주식 사기범 A 씨가 자신이 한국에서 유명한 주식 투자 전문 유튜브의 운영자라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접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주식 공부와 투자 전략을 함께 나누자며 김 씨를 300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널로 유인했고 지속적으로 김 씨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며 주식 추천과 투자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A 씨가 초기에 김 씨에게 추천한 것은 MSGY라는 종목이었는데 김 씨가 A의 안내에 따라 주식을 매도한 결과 처음에는 약 12,000달러의 수익을 얻으면서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끼 수익에 불과했습니다. 김 씨에 따르면 이후 A 씨는 다음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며 50만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김 씨는 어렵게 자금을 마련해 24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지난 10월 2일 MSGY의 주가가 하루 만에 88% 폭락하면서 모든 돈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 MSGY는 홍콩의 실내 바닥공사 업체로 나스닥에 상장된 소형 종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종목이 주가 부양 후 폭락시키는 전형적 조작형 사기인 펌프앤덤프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A씨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거래 지시 내용, 주가 차트 등 증거를 모두 확보해 연방수사국과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며 한국에서도 이 같은 사기 조직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가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제시한 관련 계정은 이미 삭제되거나 폐쇄된 상태입니다.
문제 인물은 한국어를 사용하며 주로 페이스북과 텔레그램, 한국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명 인사를 사칭해 접근하는 투자 제안은 100% 사기라고 봐야 한다며 수익을 보장하거나 거래 시점을 지정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연락은 즉시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하와이에서 열린 세계적인 철인 3종 경기 아이언맨 월드 챔피언십에서 80세 뉴저지 할머니가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17시간 가까운 레이스를 완주하며 대회 사상 최고령 여성 완주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뉴저지 마운틴 레이크스에 거주 중인 80세 나탈리 그레보 씨는 지난 주말 하와이 카일루아 코나에서 열린 아이언맨 월드 챔피언십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레보는 수영 3.9km, 자전거 180km, 마라톤 42.19km 등 총 226km를 16시간 45분 26초 만에 완주했습니다. 약 60명 이상의 참가자가 중도 포기했지만 그레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습니다. 4자녀의 어머니이자 2 손주의 할머니인 그는 포기할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열심히 노력하고 목표를 이뤄냈을 때의 성취감이 너무 크고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회 당시 그녀는 허벅지 근육 부상과 강한 파도, 높은 습도 속에서도 그는 침착하게 레이스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수영 구간이 가장 힘들었다며 파도가 심해 머리를 부딪히고 고글이 벗겨지는 과정에서 계속 바닷물을 마셔야만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몸이 강하면 마음도 강해진다며 운동은 나이에 상관없이 반드시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보는 50세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아이언맨 대회에 10차례 이상 출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장거리 훈련을 하고 나머지 날엔 꾸준히 달리기와 수영, 사이클을 병행하며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운동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피클볼이든 댄스든 어떤 운동이라도 좋다며 중요한 건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것이라며 건강의 비결을 전했습니다. 그는 결승선을 불과 몇 미터 앞두고 넘어졌지만 곧바로 일어나 끝까지 달려 완주했습니다. 그녀는 코치와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승선을 통과한 순간이 정말 최고로 행복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회를 마친 뒤 그녀는 치킨랩과 베이글, 크림치즈, 연어를 먹으며 회복의 시간을 가졌고 일주일간 휴식기를 가진 뒤 다시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레보는 82세 마돈나 부더가 현재 최고령 여성 참가자 기록을 갖고 있다며 최고령 완주 기록을 위해 계속 도전하고 싶다면서도 80세인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즐기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시민참여센터 케이스가 실시한 2025 한인 청소년 정체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고등 대학생의 56.9%가 두 나라의 문화적 강국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 가정 자녀들에게는 한 번쯤 고민해보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데요. 저도 이민 2세로서 혼란스러운 아이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 그냥 나답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이 조사를 실시한 시민참여센터는 오는 24일 맨해튼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연례 만차 갈라 행사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16일 시민참여센터가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2025 한인 청소년 정체성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 대학생을 포함한 한인 청소년 56.9%가 두 나라의 문화적 간극으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고등학생에 비해 대학생의 정체성 혼란 경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한인 대학생의 94.7%가 문화 차이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겪은 반면 고등학생은 그 비율이 38.5%에 불과했습니다. 센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고등학생 때까지는 비슷한 가정이나 친구가 모인 지역 커뮤니티에서 생활하지만 대학에서는 다양한 집단과 어울리면서 백인 중심 혹은 다인종 환경 속에서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실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2003년생부터 2011년생까지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이들 가운데 자신을 뚜렷하게 한인으로 규정한 비율은 약 47.8%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을 뚜렷하게 미국인으로 규정한 청소년 비율 역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케이스 설문조사팀은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시절 이민 온 한인들은 한국에서도 완전히 소속된 느낌을 받지 못하고 아무리 오랜 기간 살았어도 미국에서도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인 청소년 67명 가운데 한국 문화 활동에 항상 참여한다고 답한 인원은 9명에 불과했습니다. 한인 청소년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게 되는 경로와 관련해서는 71.6%가 가족을 통해, 67.9%는 영화 또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58%는 소셜미디어, 52.9%는 음악, 49.4%는 인터넷 동영상, 35.8%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체성 혼란은 민족적 자의식과 소속감 사이의 충돌이 커지면서 생깁니다. 하지만 미국적 가치와 한국적 가치 둘 중 하나를 고른다는 생각보다 양쪽 문화를 아우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다문화적 사람이다라는 관점이 혼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또래들과 대화하거나 한인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의 혼란스러움을 다그치기보다는 그 과정을 성숙한 정체성 통합의 전조로 인정해주고 자존감 교육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 방향입니다. 한편 시민참여센터는 한인사회 리더십, 한인사회 권익 신장과 유권자 참여 확대 시민, 그리고 차세대 육성을 기념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24일 금요일 뉴욕 맨해튼의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29주년 기금 모금 갈라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갈라 행사에는 그들이 돌아왔다. 21년 동안 저희들이 인턴십 프로그램과 또 칼리지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한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30대가 되어서 우리 시민참여센터의 새로운 이사로 가입을 했고 또 두 유능한 사람들이 이번 갈라에 모든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시민참여센터를 통해서 이 커뮤니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또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 올라온 새로운 인턴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 커뮤니티 미래를 어떻게 개척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29주년 한 20년 전하고 한번 생활했던 거 비교해 보시면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시면서 또 자녀들 학교 보내면서 여러 가지로 다른 점들 느끼셨을 텐데요. 이 다른 것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희 이 한인 사회가 요구를 하고 또 변화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 모든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젊은이들의 이야기 또 1세대들의 또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그 세대 간이 서로가 서로의 경험담, 다른 경험담을 이야기 나눌 때 앞으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데리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오시면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될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 커뮤니티를 생각할 수 있게 할지 그런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오랫동안 20년 이상 한인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여러 소수계를 위해서 펀드를 나눠주고 있는 KACF의 경륜 회장님과 또 우리 시민참여센터에 가장 오래되고 또 지난 팬데믹 때 극정하에서 이 캠페인밴을 기증했던 박재우 이사님에게 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살찌우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미래를 위한 활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케이스 갈라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AI 노숙자 장난 챌린지에 대해 미국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마치 집에 노숙자 등 낯선 사람이 침입한 것처럼 사진을 만들어내고 이를 가족에게 보내 반응을 보는 AI 노숙자 장난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챌린지는 미국과 영국,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유행 중입니다.
미시간주 웨스트 블룸필드 경찰은 장난이라고 하지만 이 장난은 전혀 재밌지 않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 공포심이 생기고 경찰 자원이 낭비돼 실제로 긴급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해당 사진을 보고 출동한 경찰이 존재하지 않는 침입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에 따르면 자신이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성인의 7.8%만이 연명의료 지속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중 41.3%는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인 연명의료 결정을 꼽았습니다. 안락사를 택한 응답자는 35.5%, 의사 조력 자살은 15.4%로 뒤를 이었습니다.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은 모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인데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고 의사 조력 자살은 환자 스스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연방사회보장국 직원의 약 12%에 해당하는 6,200여 명이 무급 휴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역사무소의 대면 서비스가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셜연금 또는 SSI 수령 확인 증명서 발급, 소득기록 정정, 메디케어 카드 재발급 등은 중단됐습니다. 또 대리 수령인 회계 업무, 수감자 사전 석방 관련 행정, 제3자 문의 응대, 정보 공개 청구 대응,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활동, 초과 지급금 관련 민원 등 부수적 서비스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만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생계보조금은 필수 지출 항목으로 분류돼 지급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또 당국은 복지 혜택 신청, 주소 및 계좌이체 정보 변경, 사망 신고, 영주권, 시민권 취득에 따른 신분 변경, 분실 또는 미수령 연금 재발급, 대리 수령인 변경, SSI 수급자의 소득 변경 신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 등의 민원은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퀸즈와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경전철 프로젝트가 환경 검토 단계로 접어들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15일 이번 환경 검토는 지난 8월 시작된 예비 엔지니어링 및 설계와 동시에 진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퀸즈와 브루클린을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인프라 사업으로 개통 시 퀸즈 잭슨하이츠에서 브루클린 베이리까지 14마일 구간을 32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구간을 전철로 가려면 반드시 맨하탄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BQIBX 프로젝트는 구간 내 총 19개 역이 신설되며 최대 17개의 기존 전철 라인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도 연결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